안녕하세요. 3학년 학생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5단원 생식과 유전 단원으로 들어갑니다. 자, 170페이지, 171페이지 지금 모습인데요. 거기 지금 유리병 안에 이제 엄마와 아이가 있고요. 지금 이제 식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고양이가 가족끼리 닮은 까닭은 무엇일까? 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그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고양이가 글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이유에 대해서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배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거기 일단 171페이지 그 내용 한번 봅시다. 자, 선생님이 일단 확대해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요 부분이죠. 자, 확대를 좀 하면, 자, 171페이지 밑에 있는 요 부분 한번 봅시다. 생물은 세포 분열을 통해 세포 수를 늘려서 생장을 하고 수를 늘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포 크기를 늘리지 않고 왜 세포 수를 늘릴까? 이제 그거를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생식 세포를 만들어서 자신과 닮은 자손을 남겨서 번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번식한다, 자손을 남긴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때 이제 세포 분열, 여기서 세포수를 늘려서 생장한다 할 때 이때 세포 분열은 우리가 체세포 분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체세포와 대비되는 생식세포라는 게 있더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단원에서는 뭘 배우느냐, 크게 세 가지를 배우는데 보니까 첫 번째 세포 분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수정란으로부터 개체가 발생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발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발생.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뭐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되는 유전의 기본 원리 및 사람의 유전 현상. 그래서 유전의 기본 원리를 우리가 완두콩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요. 이제 그 과학자가 있어요. 그 원리를 얘기하고 그걸 사람에 대비를 해서 우린 사람이니까 사람의 유전 현상은 어떤 게 있느냐, 요거를 이번 단원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5단원에 해당하는 생식과 유전에 소단원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요 부분이고요. 선생님이 몰랐었는데 여기 단원에 보니까 이렇게 조그만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에 보니까 각각의 그림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림이 있었는지 선생님이 나중에 한번 물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XY라고 되어 있는데 수학 XY가 아니고 요거는 성염색체의 기호입니다. 그래서 요 염색체 두 개가 합쳐지면 XY가 합쳐지면 남성을 우리가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X 염색체 두 개가 합쳐지면 여성을 형성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또 뒤에 가서 얘기를 할 거고, 어쨌든 그래서 이게 유전 현상과 관계된 기호구나. 선생님 몰랐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나중에 다른 단원도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럼 생식과 유전에서 소단원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포 분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 세포가 분열하느냐? 왜 분열은 잘라진다, 나누어서 잘라진다는 뜻인데 왜 잘라지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할 거고, 그러면서 그 세포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세포 분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과정 중요합니다. 자, 요거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각각의 분열을 얘기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생식세포가 형성이 되면 그 생식세포가 각각 합쳐져서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엄마 뱃속에서 자라서 여러분이 이제 태어나게 됐죠. 그 과정을 우리가 발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린 사람이니까 사람의 발생 과정, 그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은 누굴 닮았어요? 엄마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요? 또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 닮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뭐 친척끼리 닮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랬을 때 그럼 어떻게 닮게 되느냐, 그 닮는 과정을 우리가 유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유전을 연구한 사람이 멘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두콩 가지고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연구를 했느냐, 그 사람이 이제
그 유전 완두콩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대대손손 내려오면서 그 유전 원리가 이렇게 해서 유전이 되는구나 하는 세 가지 법칙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또 하나 뭐가 있느냐,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원리들이 사람한테도 전해지더라. 그러면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어떤 유전 연구가 일어나면 그러면서 사람한테 일어나는 유전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닮는 얘기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유전되면서 또 안 좋은 병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단원 그 생식 유전 요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지금 171페이지니까 172페이지 잠깐 보고 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172페이지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간단하게 봅시다. 자, 사람은 이제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태어나죠. 뭐 새끼를 낳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사람의 모습을 하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새를 보니까 새는 알을 낳아서 알에서 나온 새끼를 기른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또 반면에 또 개구리는 물속에 낳은 알을 낳아서 개구리 형태로 바로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올챙이가 되고 형태가 또 개구리로 바뀌는, 그걸 형태가 변하는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형태가 변한다라고, 변태 과정을 거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형태로 얘가 생장을 하더라. 그 다음에 또 반면에 식물, 민들레는 또 바람에 날리는 씨앗으로 번식한다라고 돼 있어요. 뭐 이렇게 날리는 경우도 있고, 씨앗이. 또 어떤 씨앗은요, 벌이나 나비 같은 곤충들이 또 그 꽃가루를 전달해서 번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자손들을 남기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더라. 뭐 그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173페이지에도 뭐 그런 얘기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174페이지, 그러면 그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 자라게 되느냐, 이제 그 얘기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174페이지 갑시다. 자, 174페이지입니다. 세포의 분열이라고 되어 있고요. 도입 영상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너의 어릴 때 모습이란다. 여러분도 이런 시절이 있었죠? 제가 이렇게 작았나요? 근데 엄청 좀 더 커졌어요. 자라면 아빠보다 더 크겠구나. 지금 아빠보다 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몸집이라고 하네요. 커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왜 커질까요? 자, 그래서 사람이 자라면서 몸집이 점점 커지는 이유는 세포가 이제 분열이 일어나면서 이제 쪼개지면서 세포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세포의 수는 그럼 왜 많아지느냐? 그것과 관계된 또 영상 하나 보면서 우리가 한번 세포가 쪼개지는 과정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쥐를 정육면체 상자로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쥐가 정육면체가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세포도 하나라고 가정합니다. 이번에는 이게 세포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게 가로, 세로, 너비가 부피 옆으로도 키로도 지금 2배씩 커졌어요. 그럼 세포가 몇 개가 되죠? 키는 2배로 커졌지만 세포의 수는 8배로 늘어났습니다. 8개가 됐죠. 그죠? 2배씩 커진 건데, 그 상가로운 초원에 지금 코뿔소가 있습니다. 애기 코뿔소도 있고 엄마 코뿔소도 있어요. 코뿔소입니다. 열심히 먹고 있죠. 2배 키가 큰 어미 코뿔소는 8배만큼 더 많은 세포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한 2배 정도 키가 크고, 그럼 몸집도 옆으로도 지금 2배 정도 컸다. 그럼 아까 그 그림과 대비하면 뭐 8배 정도가 컸다, 부피가.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수 코뿔소의 세포는 추측하기도 힘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의 세포수와 비교했을 때 얘는 우리보다 크니까 훨씬 더 많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세포가 하나, 세포 하나가 필요로 하는 이제 영양소는 영양분은 똑같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세포 판단 얘기는 4단원 했을 때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세포수가 늘어났을 때, 뭐 이제 한번 얘기를 또 해봅시다. 난 얘기는 4단원 했을 때. 자, 사람과 같은 다세포 생물, 세포가 많은 생물을 우리가 다세포 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모양도 그렇고 기능도 그렇고 다양한 세포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래서 우리 보통 세포 모양은 동그란 뭐 그런 형태지만 뭐 신경세포, 뉴런은 우리 뭐 신경세포체도 있었고 가지돌기, 축삭돌기 뭐 이런 다양한 또 모양도 있었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세포는 대부분 현미경으로 관찰해야 할 정도로 크기가 매우 작다. 그런데 문제는 세포가 일정한 크기에 도달하면 더 이상 크기가 커지지 않더라. 이제 그거 하나 체크해 놓으세요. 그럼 세포가 영양소를 받으면 계속 크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일정한 크기에 도달하면 더 이상 커지지 않더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커요? 우리는 계속, 너네는 이제 성장기니까 계속 크고 있는데, 그죠? 자, 그랬을 때 세포의 크기는 어느 정도쯤 되느냐? 우리 이거 참고로 한번 왼쪽에 요거 한번 봅시다. 세포의 크기는 대부분 동식물 정도 범위가 있는데 10에서 100. 요거 어떻게 읽어요? 마이크로미터라고 합니다. 마이크로미터 라고 얘기를 하고,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를 얘기합니다.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 를 우리가 1 마이크로미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꽤 작단 얘기죠. 매우 작단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들은 이렇게 작은 세포가 우리 몸에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자라느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세포가 아까 분열한다라고 제목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럼 세포가 왜 분열하는지 지금 일단 이유가 밑에 나와 있어요. 그거를 한번 봅시다. 자, 세포는 세포막을 통해 외부로부터 생명활동에 필요한 산소, 영양소를 받아들여서 또 그 결과 생긴 노폐물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물질 교환을 하더라. 그래서 이 전체 뭐 에너지 얻는 과정, 이 과정을 우리가 세포호흡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세포호흡 과정에서 우리가 물질 교환을 하더라. 그러면 이 물질 교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자, 물질 교환이 원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세포의 크기가 계속 커지는 것보다 하나의 세포가 여러 개의 작은 세포로 나누어져서 중요 표시 표면적을 늘리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돼 있어요. 왜? 자, 그러면서 그 까닭은 세포가 커질수록 부피가 증가하는데 그 부피가 증가한 만큼 표면적이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 여기다가 페이지 176 177 실험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세요. 이 실험을 보면 왜 여러 개의 작은 세포가 커지는 것보다 유리한지가 나옵니다. 어쨌든 그건 조금 이따 보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크기가 작은 세포가 여러 개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일단 우린 결과를 알았어요. 그럼 왜 그런지 얘기를 좀 이따 하고, 그랬을 때 그 세포가 쪼개지는 개수를 늘리는 과정, 그래서 다세포 생물은 세포가 어느 정도 커지면 두 개의 세포로 나누어지더라. 이걸 뭐라 한다? 세포가 나누어져서 쪼개진다. 이걸 우리가 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그걸 체크를 좀 해놓으시고, 그 과정 그림에 있어요. 그래서 세포가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크면, 어느 정도 컸어요. 크면 세포 분열을 합니다. 쪼개지죠. 그럼 쪼개지니까 크기가 좀 작아졌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조금 더 커집니다. 커졌어요. 그럼 일정하게 크면 더 크는 게 아니라 다시 쪼개집니다. 다시 쪼개져요. 그럼 크기가 또 작죠? 그러면 또 일정하게 에너지를 받아서 커집니다. 크기가. 그러다가 일정한 크기에 도달하면 또 쪼개지고, 그러다가 또 크기에 도달하면 또 쪼개지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 몸집이 큰 동물은 작은 동물에 비해서 뭐가? 세포의 수가 많은 거더라. 그거 체크를 좀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순서를 조금 바꿔서 우리는 176, 177 실험부터 먼저 한번 보고, 왜 쪼개지는 게, 왜 세포 분열하는 게 더 유리한지 그거부터 한번 보고 옵시다, 우리. 자, 176, 177페이지 실험입니다.
제목은 세포가 분열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고요. 자, 실험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요 이제 실험 포인트는 왜 세포가 커지는 것보다 개수를 늘리는 게 더 유리하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세포의 표면적과 부피에 따른 물질의 이동 실험을 통해 세포 분열의 필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물이 여러 개가 있고요. 칼을 쓰는 거기 때문에 좀 주의합니다. 다치지 않도록. 그래서 한 변이 1cm인, 2cm인, 3cm인 정육면체 3개를 만듭니다. 가로, 세로, 높이 똑같이 정육면체입니다. 자, 여기 페놀프탈레인이 들어있는 한천 덩어리. 요거는 이제 끓여가지고 굳히면 요런 이제 젤리처럼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시약을 같이 넣고 만든 거예요. 거기에 이제 비눗물을 넣으면 색깔이 이렇게 분홍색으로 바뀝니다. 자, 실험 과정 2번이고요. 책에 보면 도움말 있는데, 거기 페놀프탈렌이 들어있는 한천 조각은 비눗물이랑 만나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자, 요런 색깔 변하는 시약을 지시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한 10분 정도 기다려줍니다. 이렇게 색깔 변할 때까지. 그러면 이렇게 핫핑크 색깔, 요런 형태로 바뀝니다. 그럼 이제 꺼내가지고 동시에 같이 꺼내주고요. 물기를 좀 닦아줘요. 자, 그렇게 해서 가운데를 이제 잘라주는데, 내부가 어떻게 되느냐, 즉 내부까지 색깔이 물이 들었느냐, 이제 그거를 지금 확인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다치지 않게 조심하고, 가나다, 가운데, 한가운데를 자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과물 정리를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우리 자세하게 좀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선생님하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요걸 좀 확대를 했어요. 자, 실험 결과고요. 여러분도 책에 177페이지에 한번 정리를 좀 해봅니다. 자, 지금 표면적과 부피를 각각 지금 구해봤습니다. 자, 가는 지금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이렇게 정육면체 그리면 이렇게 되죠. 1cm인 1, 높이 1인, 요 지금 정육면체고요. 얘는요, 요런 모양이 각각 2, 높이 2인, 요런 상황이죠. 그죠? 그림 대강 그릴게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 3이네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약간 이제 수학적인 식이 좀 필요한데, 자, 표면적은 어떻게 구합니까? 표면적이 뭐예요? 표면에 드러난 면적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 지금 정육면체니까 요 지금 정사각형이 몇 개가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면적이 아래, 위, 양쪽 옆에, 그 다음 앞, 뒤 6개죠. 그런데 얘가 지금 넓이가 뭐? 1이잖아요. 1. 그러니까 뭐? 그 일자리가 6개네. 그럼 1 곱하기 1 곱하기 일자리가 6개니까 6이라는 얘기고요. 여기서는 뭐 단위를 좀 생략을 합시다. 뭐 제곱센티미터인데, 그죠? 그 다음에 넓이니까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얘는요. 그러면 2 곱하기 2짜리가 2 곱하기 2짜리가 6개니까. 그러면 6, 4, 24. 아, 이게 표면 이 얘기구나. 그죠? 그 다음에 얘는 3 곱하기 3짜리가 6개인 거죠? 6, 9, 54. 그죠? 뭐 9, 9 다 모르면 선생님 모르겠어요. 그건 수학생한테 문의하세요. 그 다음에 부피는요. 부피는 어떻게 구해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죠.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네. 얘는 가는 그러니까 1 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고, 나는요 2 곱하기 2 곱하기 2야. 그러면 8 세제곱센티미터. 얘는요 3 곱하기 3 곱하기 3입니다. 그러면 얘는 27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지금 세 번째에 부피분의 표면적, 즉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율을 한번 구해봐라, 이거예요.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율. 그랬더니 6이 나오고, 얘는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율을 구했더니 3이 나오고,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율이 2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뭐예요? 자, 우리 쉽게 생각합시다. 자, 지금 가에서 나에서 다로 갈 동안 얘는 지금 한천의 정육면체 크기가 커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은 비눗물에 담궜습니다. 그 다음에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지금 분홍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눗물이 안으로 투입이 제대로 됐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111짜리는 안까지 붉게 물들었어요. 그런데 나는요, 222짜리는요, 겉에 요 부분은 지금, 겉에 요 부분은 붉게 물들었는데, 물 안 들은 부분이 여기가 있죠. 그 다음에 얘도 겉에 물들은 요 부분이 겉에만 있는데, 물 안 들은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 얘기는 그러면,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크기가 커진다고 해서 그 안에 흡수율이 좋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흡수율은요? 어느 게 더 좋아요? 그렇죠. 똑같이 부피. 그러면 얘는 지금 부피를 한번 늘려봅시다. 부피 똑같이 우리가 그러면 나하고 한번 해볼까? 얘 8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럼 똑같이 부피는 8이죠. 8개가 있으면. 그러면 얘 8개의 표면적을 구하면요. 6, 8이 48이에요. 그런데 2짜리는 표면적이 24인데 1짜리를 8개를 만들었더니 부피는 똑같은데 표면적이 48이에요. 그럼 결국 그 얘기는 내가 어떤 영양소와 접촉했을 때 접촉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나니까 결국은 내가 흡수할 수 있는 영양소가 더 많아지겠죠. 자, 우리 쉽게 생각합시다. 주먹 2개 한번 합쳐보세요. 자, 그랬을 때 얘를 주먹을 한번 쪼개봅니다. 주먹 2개 합치면 내가 지금 합친 그 안쪽 부분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즉 주먹의 손등 부분만 내가 물에 담그면 다입니다. 그죠? 그런데 얘를 내가 쪼개서 주먹 2개를 따로따로 물에 담그면 아까 붙어있던 그 부분도 물에 닿게 됩니다. 그럼 이게 세포라고 생각을 하면 2개 붙어있는 것보다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물에 닿이는 면적이 늘어나죠. 그럼 물이 영양분이라고 생각하면 영양분에 닿이는 면적이 늘어나니까 훨씬 더 생명활동하기가 좋네. 아, 그래서 세포가 크기를 늘리는 게 아니라 개수를 늘리는 형태로 커지는구나. 이게 결론입니다. 아, 세포가 왜 수를 늘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 표면적 구하고 부피 구했는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개수를 늘리면 표면적이 늘어나서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난다.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럼 다시 174페이지 가봅시다. 자, 아까 선생님이 했던 거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세포는 크기가 계속 커지는 것보다 여러 개의 작은 세포로 나누어져서 표면적을 늘리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돼 있어요. 이유는요? 그렇죠. 하나 뭐 적어 놓을까? 뭐 쉽게 얘기하면 영양소와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이 증가한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죠. 그럼 반대로 여기 지금 노폐물도 마찬가지. 노폐물을 내보낼 수 있는 부분이 증가한다. 그렇죠? 뭐 그것도 같이 적어 놓을까요? 노폐물 내보낼 수 있는 부분이 증가하더라. 그래서 크기보다는 개수를 우리 생명체는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생물은 어떻게 커지느냐 이제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175페이지입니다. 자, 해보기 부분입니다. 그림 가나 다는 생물이 생장하는 여러 가지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 다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을 세포랑 관련지어 설명해보자 라고 해놨어요. 가는 보니까 싹이 튼 씨앗에서 뿌리, 줄기, 잎이 자란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생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생장. 하나 적어 놓으시고요. 생장. 그 다음에 꼬리가 잘린 도마뱀에서 꼬리가 새로 자란다. 요거는 뭐 생장보다는 뭐 재생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재생. 다시 자라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사람입니다. 성장기에 키가 자란다. 요거는 우리가 생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앞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성장하고
생장하고 우리가 구별을 좀 해줘야 되는데, 생장은 크기 얘기예요. 크기. 크기 또는 뭐 부피 얘기. 그래서 단순히 예를 들어서 키가 자라는, 길어지는, 늘어나는 이제 요런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성장은 요 생물 성장, 생장 플러스 정신의 정신업 되는 거, 사고 성장까지 합쳐서 우린 성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차이가 좀 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포 분열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을 일상생활에서 찾아서 한번 발표해 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뭐 어떤 거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죠, 사실은. 나뭇잎 크기가 점점 커진다, 뭐 있고. 그 다음에 꽃봉오리가 자라서 꽃이 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뿌리가 자라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람한테서는 상처 나도 새살이 돋아나죠. 뭐 그런 것도 세포 분열이고요. 그 다음에 혈액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피 흘렸다고 해서 선생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죽어요? 안 죽어요.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세포 분열의 한 종류더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다 돼가는데 175페이지 밑에 한번 봅시다. 자, 그랬을 때 식물의 뿌리, 줄기, 잎 또는 도마뱀 꼬리, 사람의 뼈와 근육 등 즉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 요거를 우리가 뭘 한다? 체세포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체세포도 분열하면 이제 크기가 점점 커지면 잘라진다고 얘기했죠. 개수를 늘리는 형태, 그걸 우리가 분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분열하면 세포의 수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수가 늘어나서 우리는 몸집이 커지는 생장을 하는 형태로 커지더라. 자, 그러면서 또 반면에 생물은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든다. 자손을 만드는 걸 우리는 생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자라는 걸 우리가 생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손을 만드는 건 생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생식 얘기할 때는 우리가 또 필히 나오는 생식세포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생식세포 분열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가 생장, 생식, 그 다음에 유전, 뭐 이런 얘기 나올 텐데, 생장과 관계된 건 체세포고요. 생식과 관계된 건 생식세포입니다. 뭐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될 거고.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번 시간 과제는요, 뭐 딴 거 없어요. 뭐 활동지 따로 할 건 없고, 활동지는 다음 시간에 다음 내용 해서 같이 정리하고, 오늘 과제는 174, 175 그 필기한 거 한꺼번에 찍어서 사진 올려주시고, 그 다음 176, 177 실험 내용 선생님 얘기한 거 정리해서 찍어서 또 사진 2장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